안녕하십니까. 5월 24일 관심종목 좀 보겠습니다. 지수 흐름 먼저 좀 보겠습니다. 자, 지수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. 금요일날 양봉으로 좀 끌어당겼으면 좋았을 건데 힘이 굉장히 좀 없습니다. 좀 아쉬운 흐름이고, 해외 증시를 보면 이제 나스닥 갖다 좀 설명드리면 기술적 분석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. 이게 이제 쌍바닥이 완전히 완성되고 넘어갔어요. 넘어갔기 때문에 눌러주면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게 이제 정석이죠. 그럼 눌림목은 어떻게 잡냐면 들어 올린 이 구간이죠. 이 구간의 절반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 밑에가 매수존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상해종합을 놓고 보면 상해종합은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넘어간 부분이죠. 얘는 기술적 분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위아래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패턴이잖아요. 일명 삼지차 포크 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딱 걷는 거예요. 하나 넣으면 이렇게 이제 삼지창 포크가 되는 거죠. 시계에서 이렇게 포크. 그러면 포크는 가운데하고 밑에 여기가 이제 매수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만 잘 기억하고 보시면 됩니다. 국내 증시도 한번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보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고요. 코스닥을 놓고 보면은 코스닥이 분명히 쌍바닥이라고 말씀 좀 드린 부분이고, 금요일날 초반에 좀 좋았다가 후반에 좀 밀린 거죠. 그죠? 전강 후약으로 좀 밀린 부분인데, 얘를 놓고 보면은, 얘도 역시 이제 중심 잡고 보면 내일 흔들어주면 이제 매수 기회로 노리는 게 맞는데, 한 960 정도 되겠네. 코스닥을 놓고 보면. 근데 이제 해외 증시가 조금 더 빠질 거 감안하면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보기는 좀, 얘 보기보다는 코스닥 150을 놓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얘는 이제 1370 밑에. 이 구간이 이제 일단은 매수로 대응하는 자리로 이렇게 보고, 내일 시장이 좀 흔들리면, 매수 타점을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그래서 일단 쌍바닥에서 어제 좀 양봉으로 끝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, 좀 매가리가 너무 없습니다, 시장에. 그래서 이제 재미가 좀 없습니다, 그죠? 그냥 넘어가고요. 코스피는, 61선 기준, 3,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, 근처에서는 일단은 매수로 대응하는 걸로,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제 해외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, 해외 증시가 갈 때 이제 못 가니까 이제 더 답답한 거죠. 어쨌든 중국 상해종합이나 나스닥을 왔을 때는 시장이 뭐 당장 폭락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미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이제 크게 나온 부분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됐다라고 이제 그 얘기 이제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. 그거 관련된 종목들은 방산주가 되겠죠? 미사일이니까 방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주들, 발사체 만드는 우주항공주들 이쪽이 좀 수혜가 될 것 같은데, 아마 초반에 갭 떴다가 아마 전강 후양으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쪽은 저는 크게 이렇게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고, 오히려 관심 있게 볼 게 이제 이거죠, 이거. 저는 이거. 문 대통령 바이든 백신 성김 깜짝 선물,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서 보면 백신 지원과 이제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 발표라는 깜짝 선물을 받았다.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놓고 보시면, 여기 보면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쭉 보면은, 어디 갔냐, 이렇게 쭉 보면, 여기 이거죠, 이거. 성김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대해 한반도 상황과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 정통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여했고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부지라며 북한의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.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했다. 요건데 뭐 당장 뭐 북한에서 뭐 반응을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부분이죠. 거기 이제 수혜주로는 뭐 대북주로 뭐 철도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철도주는 제가 워낙 미리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. 다음 달에 이제 정책 발표 얘기 제가 보고
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최저점을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, 그 이후에 주가들이 좀 많이 들어올린 부분이죠. 그쪽을 보시지 말고요. 현대 엘리베이, 현대 롯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쪽에 들어가는데, 현대 엘리베이는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쌍바닥의 고점인 52,800원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. 그래서 52,800원은 금요일날 딱 찍었어요, 고점을. 여기까지는 갔었고, 이제 좀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또 다시 가지 않을까 싶은데, 최종 목표치는 분명히 6만원, 장대 음봉 시가, 여기를 좀 보고 가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추격매수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. 이쪽에서 사시라는 거지, 여기서 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. 보유자분들은 두 눈 딱 감고 이제 밀고 가시라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저희는 이제 일부 차익을 좀 한 부분이고 6만 원까지 볼 물량만 남겨놓고 이제 차익은 좀 들어간 부분이에요. 다 던지면은 사기 힘들 거예요. 다시 사기 힘들 거고 얘는 특징이 61선만 내려오면 이제 접점이니까 이게 오겠냐고 이게 오면은 뭐 당연히 무조건 사야 되겠지만 얘는 지지 라인이 여기가 된 거죠. 48,000원이 여기라도 오면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은 지금 옆으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죠. 작은 박스를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2만원 전후에서는 항상 이제 매집을 좀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이쪽 고점 돌파할 때 이때 매도하는 거죠.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으라 했으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한 2달 정도는 더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24,250원 넘어갈 때까지는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현대로템은 이제 3만원까지 이제 열려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,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. 성균 관련해가지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쪽이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그냥 지금 보면은 대형주는 뭐 워낙 다 많이 빠져 있으니까, 아난티가, 자, 다시 한번 볼게요. 월봉을 한번 보세요. 현대 엘리베이. 자, 여기서 제가 이 쌍바닥으로 얘기했고, 52,800원 얘기 분명히 했죠.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. 자, 아난티도 보면요. 아난티를 보면, 자, 여기서 이제 큰 쌍바닥 얘는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죠? 월봉상으로. 이만큼이죠? 그럼 얘는 이제 여기죠? 여기. 12,000, 한 500원 정도로 볼게요. 여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.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. 그러니까, 현재가에 대비해서는 한 뭐 25%에서 30% 정도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고, 그 다음에 장대 음봉, 여기죠. 시가 자리가 16,000원, 그 다음에 2만원. 이렇게 되는 거죠. 대화한다고 하면 뭐 2만원까지 뭐 순식간에 가지 않을까,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. 그래서, 아난티가, 지난번에 제가 그 현대 엘리베이, 이쯤에 있을 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위치예요. 이쪽에 있을 때 얘기했을 때랑. 그죠? 여기. 그래서, 본다 그러면은 아난티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쌍바닥, 월봉상의 쌍바닥이니까 좀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목표가는 최소한 12,500원 이상을 좀 잡아놓고, 그리고 이제 매수 구간은, 일봉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8,000원까지는 뭐, 여기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 5,000원 좀 모르겠고요. 8,000원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, 여기다가 8,300원 정도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 평단가를 내가 8,500원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9,000원 이상에서는 사면 안 되고요. 여기 8,900원 밑에서부터 8,300원인지 이런 거 이제 모아서 이제 끌고 가는 쪽으로 보는 거죠. 한 3분의 1 정도. 3번 나누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나한테 차후에 한번 좀 보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21선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. 60선 쭉 올라오고. 그래서 여기가 지지라인이에요. 8,200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안 온다고 좀 보는 거고 많이 눌려야 뭐 한 8,500원 정도 이렇게 좀 놓고 모아보시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좀 길게 보고 좀 가는 거죠. 자, 아무튼 뭐 판단을 각자 하시면 되고, 현대 엘리베이가 있다면 그냥 현대 엘리베이 그냥 밀고 가셔도 되는 거고요. 현대 엘리베이보다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무겁기는 해요. 현대로템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다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좀 밀고 가보세요. 자, 그런 뜻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, 관심 있게 본다면 저라면 이제 아난티, 철도적으로 너무 많이 이번에 이제 급등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땅 파는 애들하고 제가 철도주 잘 봐야 된다고 전에 엄청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. 그죠?
그쪽은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그렇고, 단타 정도는 가능하지만, 초차하는 건 그렇고, 이제, 이쪽에, 대북 관련해가지고, 좀 무겁더라도 안정적으로 하는 뭐, 현대로템은 25,000원 밑에서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, 현대로템은, 현대 엘리베이터는 쫓아가면 안 되고, 조금 모아보기 가능한 건 이제 아난티 정도, 관심 갖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 판단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, 8,500원 정도까지 모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8,300원, 여기를 지지라인, 리스크 관리 자리를 좀 잡아놓고, 그죠? 모아보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정도 설명드리고, 이쪽 관련해서,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그냥 이 정도 좀 설명드리고요.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, DLENC 이때 막 흔들어댈 때 엄청 얘기했었던 종목, 우리 14만원에서, 절반은 좀 차익은 했어요. 이게, 원래 이제 그냥 밀고 가는 건 당연히 밀고 가셔야죠. 대선주로도, 대선주라네. 내년 대선까지는 좀 이어간다고 보는 건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기서 15만원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못 넘어갔어요. 15만 넘어가 반팔라 그랬는데, 좀 흔들흔들해가지고, 금요일날 14만원에서 반만 좀, 정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밀고 가는 걸로 이렇게 좀, 하고 있습니다. 최종 목표가는 연말까지 봤을 때 한번 18만원 이상은 뭐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반도체가 좀 힘이 너무 없죠, 그죠? 삼성전자가 8만 올라타긴 했는데 이제 뭐 목표 주가 뭐 하향 얘기 나오고 있고, 삼성전자는 크게 메리트 없고요. 하이닉스는 11만 9천원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거, 금요일날 한 5%대까지는 수익이 나왔었던 부분이죠. 여전히 뭐 여기는 매수권으로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인데, 단기 추세에서 이렇게 좀 걸렸어요, 그죠? 걸렸습니다. 아무튼 이때 사셨으면은 단기적으로는 5%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왔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로 내려오면 또 매수 가능해요. 11만 9천원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, 제가 이 KG ETS가 참 이게 좀 아깝게 됐는데, 이게 손절가를 내가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, 요거는 제가 좀 얘기 드리면, 요거는 이제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3년치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이 돈을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 치고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인데, 이를 보면요, 금요일날 음봉이 크지만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.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, 그죠?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, 기관은 꾸준히 계속 매수하고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밀린 거죠, 그죠? 수급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, 이거는 지수적 반등은 좀 들어온다고 보는데, 맥점 자리는 8,500원을 잡고 있는데, 이거 다시 모아보시면 좋습니다. 이 종목은 버리시면 안 돼요. 버리시면 안 되고, 요거를 내일 잠깐 좀 차트로 돌려서 좀 설명드릴게요. 자, 5일선이 8,7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, 그죠? 그래서 8,700원하고 시초가 이하가 되겠네. 9,000원 이하. 요 사이에서 여기서 내가 총 매수할까요? 절반 정도는 사세요. 평단가는 8,850원 정도 잡고, 여기 절반 정도 1차를 사고, 그 다음에 8,500원 이하 내려오면은 8,000원은 뭐 여기는 저는 안 온다고 보는데, 8,500원, 뭐 8,000, 여기 시가가 이제 8,100원대 되는데, 여기죠. 8,500원하고,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모아보는 거죠, 시계에서. 여기 시가 자리. 요 사이 오면은 다시 한번 추가로 더 사는 걸로 이렇게 좀 봐보세요. 손절가는 일단은 뭐 언제는 안 드리겠습니다. 손절가는 8,000원이 깨지면 손절가인데, 그 가능성 좀 낮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분할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노려보세요. 다시 한번 조금씩 모아본다는 관점으로. 이 종목 너무 아까운 종목인데, 8,700원이 5일선이니까 여기가 이제 종가가 8,970원이죠. 그래서 평단이 이제 8850 되게, 이게 1차 되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, 그리고 8,500원 밑에 내려오면 8,400원이나 300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노리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,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, 거래량이 전혀 안 나왔다라는 거,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밀렸다는 거, 그리고 금요일날 시가가 9,600원이 단기 저항이 좀 되겠죠?
휴저 반등 들어오면 9,500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비중 조절하면서 또 이제 대응하시면 되고, 예. 하여튼 8,500원 밑에서는 약간 적극적으로 좀 노려야 되는 부분이고, 여기서는 예, 시장이 흔들리면서 좀 하게 움직였어요. 얘가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없는데, 그리고 좀 아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분봉상의 움직임을 볼 때요, 얘가 파동을 좀 그리면서 움직여요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기가 좀 짧았고 이렇게 가죠.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들어줄 때 한번 급등하고 좀 물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네,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아무튼 파동을 그리면서 빠진다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. 예, 좋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, 30분봉으로 이렇게 놓고 봐보세요. 30분봉으로 보시면 이게 눈으로 안 보이실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빠진 거예요. 5로 빠지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5에서는 원래 주식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. 주식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, 매수로 그냥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가가 형성이 되면 갭만 안 뜨고 시가 밑에 이렇게 흔들잖아요. 흔드는 거는 8,700원까지 잡아놓고 이 구간에서 좀 노리시라는 얘기죠. 시기에서 30분 봉에 오파라 진행형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점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다. 힘없이 밀린 거죠, 그죠? 거래량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복수전을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손절가는 안 적어드릴 수는 없을까? 그냥 넉넉하게 그냥 8,000원 해놓을게요. 8,000원 해놓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. 이렇게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보시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기가 이제 좀 괜찮은 자리가 이제 16만 2천원 밑에, 그 다음에 대한유화가 이게 이제 5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, 이게 이제 25만원 오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무조건 노려도 된다.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릴게요. 나머지는 그냥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대응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고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, 자, 그 정도고요. 저희는 이제 내일 그 낙폭과 엠벨 대박기법 해가지고 한 종목을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.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대박기법은 문자로도 대박기법 이렇게 꼭 써서 보낸다 그랬죠. 최근에 대원미디어 이번에 급등 나온 거 보셨을 거고. 자, 어쨌든 내일 또 하나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주식은 파는 건 아니고 힘드시더라도 좀 개기셔야 되는 거예요. 개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버티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